맞출게요. 예, 근데 높이를 옆에 맞추세요. 뒤에 거는 예. 들어야 되잖아. 김지혜 간사님 지금 파자 찾았어? 정도로 들을 거야. 높이를 네? 맞춰주시면 될 것 가벼운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연습하더라. 네네네. 그 정도 얼굴 보일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여백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시작할 때 잠깐 들고, 예, 발언 중에는 내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드셨는데. 기자회견 이제 시간이 되어서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 국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밤 많은 우려 속에 잠들기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시한으로 잡고 발표했던 시간이 오늘 오전 8시 44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진전이 없다면 이란에 있는 발전소들 폭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많이들 우려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밤 다시 전해온 소식은 5일간의 공격을 멈추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이것으로 완전하게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그런 안심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승리했다, 공격 중단하겠다 하고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꾸고 공격을 일삼았던 것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한쪽의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파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모호한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침략전쟁이 파병으로 지원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침략전쟁, 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기자회견 이제 발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발언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와 그리고 평화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 그리고 이어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님, 이어서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 세 분 발언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발 전쟁을 멈추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전쟁을 멈추십시오. 어린이들과 힘없는 약자들이 죽임당하고 있는 저 참혹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죽임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이 억울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 폭력의 악순환은 멈춰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에서, 그리고 이란과 중동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쟁과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요청합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죽임의 현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을 꿈도 꾸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이와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중동 지역 도시들과 함께 문명과 자연이 파괴되고 에너지 기반의 세계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동맹국들이 파병을 유보하며 발표한 일방적 이란 규탄 성명에 22개국이 동참하였고 나토 사무총장은 결국 이 성명을 바탕으로
다국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작전에 나설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란 침략 전쟁의 파장으로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이 중동 전장으로 반출된 상황에서 동맹국에게 공동 방위 분담 원칙을 강제하는 트럼프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강요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헌법이 침략 전쟁 불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신중론을 펼치다가 뒤늦게 공동 선명에 편승함으로 다국적 공동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국면에서 평화헌법을 역이용하며 자위대 파병에 대한 법과 원칙의 경계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칙을 먼저 말하지 못한 채 신종론을 유지하다가 떠밀려 공동 성명에 편승한 이재명 정부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미국을 상대로 펼치는 냉혹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와 주권자 대한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제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그 어떤 침략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원칙 없는 편승을 국익과 실용의 길이라고 변증하는 순간 불평등한 동맹의 종속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원칙을 말하지 못한 채 동맹에 편승하며 소위 국익과 실용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붙들고 자위하는 종속국가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노라고 말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종속적 편승을 선택하기보다 원칙을 근거로 노라고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축적하는 안보 외교의 길이 진정한 국익과 실용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부는 아직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국제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거나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뭐라도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밝히고 파병인이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명백히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본처럼이라도 우리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파병을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군의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주권을 무너뜨리고 국제법을 쓰레기로 만드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이컬처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저열한 식민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세계만방에 폭로하고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편승해 단기 이익만 쫓는 돈벌레로 각인시키는 것이 정말로 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헌법조차도 옹호하지 못하는 나라의 주권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할 때도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이라크 침공에 가담함으로써 미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북한이 우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대체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우리가 벌인 재앙에
이라크 국민들을 놔두고 거기를 IS가 판치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뿐 아니었습니까? 아직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 한 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 한 장 내놓지 않고 다시 파병을 읊조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을 실리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개인의 탐욕과 전쟁 범죄를 돕는 것을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더 이상 수치를 강요하지 마세요. 국격을 지닌 나라, 자부심을 지닌 국민만이 이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참된 이익, 다시 말해 주권과 평화, 민생복지의 바른 이름인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침략 지원을 위한 파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노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요. 뒷줄에 한 글자 피켓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3번 구호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침략 전쟁에 협력 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정부는 거부하라! 국제법 유린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규탄한다! 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의 김재하 공동대표님,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정아 공동대표님,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자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린 여학생들을 무참히 폭행하여 죽이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인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의 사상자 숫자가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대하고 도덕적이라는 신화는 이제 무참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제조산업 교환과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을 갈취하는 그 신화, 지금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우리나라는 공병부대 자이톤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론과 역사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당시 정부의 지지 기반은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과연 파병으로 우리 상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명분이든 미국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고 전쟁 범죄를 용인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국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우리 군대의 참전을 적극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전쟁 정당, 친미 정당, 개혁 저지 정당의 본색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최고의 내란 청산 투쟁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수구 언론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언론들조차 하나같이 미국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댓글이 대세입니다. 에서 이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민심을 믿고 개혁을 위하여 민주당 의원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이 4주째 계속되는 이 시점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파병 요구에 대해 행여 시도될 수도 있는 파병 논의 자체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전쟁에는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병의 명분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전쟁은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이 명시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침략행위입니다.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초등학교 폭격처럼 수업 중이던 7세에서 12세 여자 어린이들과 교사가 목표가 되었고, 사망자 수는 이란 당국 언론 외신보도 기준으로 최소 100명 이상 148명에서 165명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공습 속에서 가족을 잃고 병원과 학교를 잃은 여성들은 생존과 돌봄의 이중고 속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빼앗는 전쟁을 이어가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파병에 응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5조가 지키라고 요구하는 평화주의를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화에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파병 운운하는 그 어떤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전면적인 평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바로 마칩니다. 트럼프 미국의 망상과 무모함이 세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침략 전쟁과 파병 요구에 전 세계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파병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자식과 혈세를 바쳐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원달러 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임금 삭감과 기름값, 교통비, 공과금, 운송비, 식재료와 같은 생활비 급등은 물론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민생 파탄으로 내모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은 한반도를 미국의 병창기지뿐만 아니라 언제든 전쟁터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회는 파병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으로 파병을 단호히 막아주십시오. 주권과 평화, 생명안전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세계가 외면한 이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파병 압박에 용기 있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미투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이 불지른 그 배에 결단코 올라타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이 나섭니다. 내일 미국 이스라엘 침략 전쟁 반대, 파병 반대, 확대안보 결의대회 시작으로 전국적 여론을 모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이제 정당 발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발언자들 외에도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고 발언자들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민주 전국혁신회 이광희 의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발언자분들은 좀 이따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제가 빠뜨린 분이 계실까요? 그 얼굴이 가리셔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요. 예, 그러면 정당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문수 공동상임대표님 발언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국혁신당 김준영 정책위 의장님, 이어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그 다음에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님 발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침략전쟁의 파병은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공동상임 대표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은 폭등하고 환율도 상승하며 우리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22년 에너지 위기가 결합된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되 국익을 위한 가장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파병은 우리 국익과 안보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당성 측면입니다. 미국 내 여론과 정책적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군사행동에 대한 신중론이 상당합니다. CBS 뉴스와 유거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2%가 현재의 대응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지만 현지 국민조차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합의 없이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선택입니다. 둘째, 국민 안전 측면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란 지역은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라도 안정적인 질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도 적대국의 한 축으로 인식돼 우리 국민이 테러와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을 보호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입니다. 군사적 개입은 일시적 작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해상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해 우리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가계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국토 안보 측면입니다. 전력 분산은 안보 공백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체제 생존의 필수 수단으로 오판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전력을 중동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한반도 방위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의 핵심인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가장 큰 전략적 이익입니다.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할 일은 파병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적 파고를 넘기 위한 실리 외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파병의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장 김준영입니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 시작된 지 4주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애초부터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재 정치를 부정합니다. 47년 이란 민족을 괴롭힌 독재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권리로, 이스라엘이 무슨 권리로 이란의 민중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특히 재미로 몇 번 더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망언을 일삼는 트럼프에게 그런 권한을 세계는, 그리고 이란 민족은 주지 않았습니다. 가자의 학살을 자행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레바논에서 똑같은 학살을 하는 전쟁 범죄자 네타냐후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준 지 12시간을 남기고 5일간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그간의 그의 일방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에 신뢰를 보내기 힘듭니다. 그 발표 직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큰 돈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미국의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트럼프는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불법 전쟁에 우리 헌법까지 어겨가며 국제 여론까지 등 돌리며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찌 세계 평화를 어그리는 불법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여야 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병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명백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침략 전쟁입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민간인까지 죽이고 있는 전쟁 범죄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지금 트럼프의 말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안철수, 조정은, 박수영 의원은 적극적으로 파병에 응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국익이고 실용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목숨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어떻게 국익이고 실용이란 말입니까? 이들에게 청년들은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라 포르부드! 미국의 시민들도 트럼프에게 본인의 아들부터 보낼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국익을 거래하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각국의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파병은 검토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파병 요구가 처음 언급됐을 때부터 한일 청년 파병 거부 공동선언을 만들고 제안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 만에 한국과 일본의 청년 9,000명이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연결되어서 이 선언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집요한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일 청년이 함께 침략전쟁은 안 된다, 파병을 거부한다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일본의 청년들도, 미국의 청년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이 제안해서 개혁진보 사당 의원들이 함께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을 넘어서 국회에서 함께 과반의 의원 이상이 참여해야 목소리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변덕을 부리겠지만 한국을 옥죄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파병은 안 되고 헌법 위반이며 여기에 응할 수 없다, 단호히 목소리 냅시다. 결의안 통과시킵시다.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파병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청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차민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전쟁 범죄자 네타냐후와 전쟁 공범 트럼프의 광결인 전쟁 노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규범에 반하는 명백한 침략 전쟁입니다. 국제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역시 침략 전쟁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반대합니다. 독일 등 나토 국가들도 실질적인 파병은 조용히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파병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생을 지키고 세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도 유지되기 힘듭니다. 국회는 즉시 개혁진보 사당들이 제출한 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파병 반대에 공참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파병 거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파병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덧붙여 국민의힘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등 일부 의원들의 철없는 파병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군과 국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실익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 있습니까? 파병을 대가로 트럼프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의 조변 섞게 하는 발언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지켜지지도 않은 약속을 기다리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파병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우리 군과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저와 사회민주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의 시민사회,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그리고 제 정당과 함께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지키는 길에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의원이 대한민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되어 있는 26척의 대한민국 선박과
559명의 선원의 생명과 안전은 당신들의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여기에 끼어들어야 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폭발할 수 있는 세계적 화약고입니다. 그곳에 우리 군함을 보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분쟁의 당사자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참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평화 외교입니다. 파병을 말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도 책임 있는 정치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침략 전쟁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 어떤 부분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예, 국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선방에 있는 선원들, 국민들, 기업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문은 이미 발언자들의 발언들에서 나와 있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 그리고 우리 헌법,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 어느 것에도 파병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파병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병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만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660여 개의 단체들로 지난주 시국선언을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들이 공동으로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 국회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공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5만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파병 거부 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십사 요청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퍼포먼스 준비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앞줄에 계신 분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를 핸드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 함께 동의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손가락 모양으로 했는데요. 구호 한번 외치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침략 전쟁에 협력 말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라! 네, 퍼포먼스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기자회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침략전쟁 규탄 파병 반대 2차 평화행동으로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노킹스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가 벌인 이 불법적인 전쟁,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